네, 화재 하중 할 차례죠. 화재 하중. 네, 화재 하중 보겠습니다. 자, 화재 하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이 화재 하중이 약간 뭐랄까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뭐냐면 번역돼서 들어올 때 책에 뒤에 보시면 요런 내용이 있어요. 뒤에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화재 하중이라는 거는 잠깐만요. 요게 아니죠? 잠깐만요. 자, 보충 볼게요. NFPA 정의 보시면 파이어로드에서 화재 하중이 있고요. NFPA에서 원래 여기서 들어온 건데 얘네는 화재 하중이 단위가 줄이에요. 줄이고 구획실내 총 가연물 양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또 이런 용어가 있어요. 파이어로드 덴서티, 화재 하중 밀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얘는 단위가 킬로그램 퍼 메타 제곱입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가연물 양을 의미해요. 자, 근데 이 이야기를 먼저 왜 드리냐면 화재 하중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게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화재 하중 밀도예요. 무슨 말이냐? 화재 하중이 뭡니까? 그러면은 이거예요, 이거. 국내에서는. 원문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다? 파이어로드 덴서티가 있고 파이어로드가 있는 거죠.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게 뭐냐면 단위 면적당 가연물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를 나타내는 수치가 화재 하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역의 바닥 면적을 우리가 알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화재 하중을 알고 있으면 자, 이 화재 하중이 결국은 또 이제 뭘 의미하냐면 목재로 환산했을 때예요. 목재로 환산했었을 때 단위 면적당 몇 킬로그램의 가연물이 있습니까를 나타내는 게 이 화재 하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식을 보고 설명하면 좀 쉽겠네요. Q가 어떻게 있나요? 시그마 G라고 적었나요? G. 시그마 G 곱하기 델타 H. 네. 그리고 H 제로 곱하기 AF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자, 요 GF라고 적었나요? GF. 네. GF는 뭐냐면 가연물량이에요. 가연물량. 가연물량인데 어떤 가연물량이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이 공간에 뭐 어떤 쇼파도 있을 수 있고 나무 목재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다른 어떤 물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가연물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연물 종류마다 앞에 요 시그마가 붙었죠. 그걸 토탈해서 다 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HF는 자, 네네네. 자, 델타 HF는 뭐다? 목재 단위 발열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델타 HF는 또 HF라고 적었나요? 책이랑 똑같이 적어야지. 그냥 H라고 적었네요. 델타 H는 목재의 연소열. 얼마죠? 4,50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H0는 뭐죠? H0. H0.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H0가 목재 단위 가연물 물량이고, H는 해당 가연물의 연소열이겠죠. 이것도 같은 단위가 됩니다. 자, 그리고 AF가 뭡니까? AF는 바닥 면적이 돼요. 바닥 면적. 단위는 당연히 메타 제곱 쓸 수 있겠죠. 자, 단위만 먼저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게 밑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죠. 밑에가 메타 제곱, 위에가 킬로그램이에요. 자, 근데 어떤 가연물의 연소열을 목재의 연소열로 나눴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다른 여러 가지 가연물이 섞여 있더라도 이거를 목재로 계산하면 얼마나 나올까? 목재로 환산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위에 거 토탈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가연물이 내는 어떤 총 에너지 양이 되는 거고, 그거를 목재의 연소율로 나눴으니까 목재로 계산하면 그 가연물 양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환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킬로그램 퍼 메터 제곱이 되는데, 요건 뭐 어차피 바닥 면적이고, 요 킬로그램이 어떤 의미가 된다? 목재로 환산했었을 때의 양이 되는 겁니다. 단위 면적당 목재로 따지면 몇 킬로 정도 있는 거냐, 이게 뭘 의미한다? 화재 하중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요에 보시면 구획실의 총 가연물 양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뒤에서 나왔지만, 화재 하중 밀도라 그랬죠. 화재 하중 밀도. 밀도라 그랬고, 단위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알아요? 뭘 압니까? 목재의 연소열도 알고요. 또 뭘 합니까? 구획실의 바닥 면적도 알아요. 자, 그러면 요 화재 하중 밀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화재 하중에다가 곱하기, 자, 어떤 수치가 있어요. 화재 하중을 우리가 알고 있어. 화재 하중을 X라고 할게요. X 곱하기 목재 연소열 곱합니다. 목재 연소열 여기 뭐 있죠. 4,50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그럼 뭘 합니까? 바닥 면적을 알아요. 바닥 면적 100이라 치죠. 100 메타제곱. 이렇게 하면 단위가 어떻게 되죠? 메타제곱 날아가고, 킬로그램 날아가고, 어떤 숫자가 나올 거고,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킬로칼로리가 나오죠. 자, 킬로칼로리, 근데 이거는 SI 단위가 아니죠. SI 단위로 바꾸면 이걸 뭘로 바꿀 수 있죠? 킬로줄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열량이잖아요, 열량. 얼마만큼 열을 낼 수 있는가, 요거 이제 열량이고, 똑같은 에너지 단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단위 면적당 목재로 따졌을 때 가연물이 몇 킬로 정도 있습니까? 라는 화재 하중을 알면 뭘 할 수 있다? 그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발생시키는 열 에너지를 토탈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화재 하중, 구획실의 총 가연물 양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자,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죠. 자, 그리고 화재실 바닥 면적당 가연물 양을 목재 단위 발열량으로 등가 환산한 목재량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화재 하중 이꼬르 발생시키는 그 구역에서 화재가 났을 때 발생하게 되는 열 에너지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죠. 자, 계산식으로 봤고요.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 보시면 화재 하중을 알면 온도 시간 곡선의 하부 면적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로축을 우리가 보통 뭘로 썼죠? 열방출률, 히트 릴리즈 레이트 열방출률로 썼었죠. 그리고 이거는 단위가 시간당 에너지를 얼마나 내냐, 킬로와트 단위였었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뭐라 그랬죠, 제가? 온도로서 표시하기도 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열 에너지가 화재로부터 많이 나오면 화재실 온도가 정비를 합니다. 열방 출률에 따라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세로축을 온도로서도 무방합니다. 자,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그러면 화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봤는데, 화재가 이렇게 성장하다가 감쇄하는 어떤 화재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하부 면적은 결국 뭘 의미할까, 이 이야기입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세로축은 킬로와트니까 시간당 발생시키는 에너지나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로축은 아워가 될 수도 있고 미닛이 될 수도 있고 세커가 될 수도 있고 시간 단위입니다. 그러면 단위 시간당 발생한 에너지 곱하기 어떤 시간을 곱했어요. 그러면 요 하부 면적은 뭘 의미한다? 결국 개념적으로 화재 시 발생하는 어떤 에너지 양을 의미하는 수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로축이 열방출률이든 온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하부 면적 두 개 곱했는 수치는 뭐와 비례한다?
화재 시 발생한 에너지량이랑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재 하중을 알면 온도 시간 곡선의 하부 면적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화재 하중을 알게 되면 결국 토탈 발생하는 에너지 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부 면적에 이게 왜 이러나요? 네. 이 하부 면적에 해당하는 어떤 수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부 면적에 해당하는 수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화재 하중은 결국 화재가 발생했을 때 내놓게 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줄에 뭐가 돼 있나요? 이 면적은 알 수 있지만 형태는 알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화재가 발생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마이크 타이슨이 얼마 전에 복귀전을 뭐 이벤트성으로 경기를 했었죠. 자, 타이슨이 한 대 치는 거랑 제가 백방 한 100대 때려요. 이렇게. 제가 100대 때리는 거랑 그 양반 한 대 때리는 거랑 에너지로 따지면 어떨까요? 만약에 제가 때리는 게 부족하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 한 대나 내 10대나 아마 에너지로 따지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맞는 사람이 받는 데미지는 어떨까요? 세게 한 방 맞는 거랑 약하게 여러 방 맞는 거랑 뼈가 부러지고 안 부러지고 당연히 다르겠죠. 자, 그러면 건물이 화재에 노출됐는데 어떤 화재에 노출됐냐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주 작지만 오래 지속되는 화재. 뭐 이렇게 보면 이런 형태의 화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주 짧지만 아주 강한 화재.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하부 면적은 결국 뭘 의미한다? 에너지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 면적이 만약에 동일해요. 그럼 실제로는 이런 형태의 화재가 더 큰 데미지를 건물에 주겠죠. 그러니까 내화 설계할 때도 이런 것들이 더 고려가 돼야 맞겠죠. 근데 지금 이 화재 하중의 개념으로는 이런 화재인지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화재 하중이라는 게 사실은 총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열적 에너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화 설계에서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한계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한계가 있다? 화재에 대한 형태까지는 고려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요 설명이고요. 자, 그럼 넘어가서 자,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아파트, 사무실이나 창고 뭐 이런 용도에 따라서 일반적인 화재 하중을 이렇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화재 하중이 높죠.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화재 하중 감소 대책, 뭐 불연제 쓰는 거겠죠. 내장재 수용 물품을 불연화한다. 서리동 가연물을 불연성 철제함 등에 보관한다. 필요량만 보관한다. 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화재 하중에 대한 내용은 설명이 됐고, 자, 요거를 그래서 이런 한계성이 있는데 이런 한계성을 조금 뛰어넘어서 나온 개념이 뭐다? 여기 보시게 되면 화재 가혹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과거에는 이게 어떤 형태까지 고려하는 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시된 게 화재 가혹도라는 개념입니다. 화재 가혹도는 뭐다? 최고 온도와 지속 시간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그래서 화재 지속 시간과 화재 강도. 화재 강도는 최고 온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속 시간은 뭐 가연 물량, 개구부. 화재 강도는 열방 출률, 손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세한 거는 요 바로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우리가 배워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93페이지 보겠습니다.